무삭제냐 삭제 라미네이트냐를 결정하는 거는 무삭제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3가지 의문점만 제가 뽑아 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에 대한 명쾌하고 상세한 이야기의 김문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무삭제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삭제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3가지 의문점만 제가 뽑아 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정말 무삭제냐? 정말 치아를 하나도 삭제 안 하고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인데요. 요거는 그 환자분의 치아를 직접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냐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라미네이트라고 하면 치아에다가 뭔가 이렇게 덧붙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렇게 덧붙일 정도가 미세하고 그게 크지 않다고 하면은 무삭제로 해결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치아가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다거나 혹은 치아가 이렇게 기울기가 있다거나 해서 치아를 깎아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치아를 삭제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뭘 덧붙일 건데 튀어나왔거나 기울어져 있거나 이렇게 돌출면이 있으면은 덧붙일 때 그 덧붙일 만큼 더 튀어나오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삭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미세하게 돌출이 되었거나 기울기가 있다고 하면은 많은 양의 삭제가 아니라 라미네이트 두께 한 0.5에서 0.7mm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만 좀 간단하게 다듬는 정도의 삭제량만 필요할 거고요. 보통 저는 이거를 뭐 삭제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치아를 성형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얇게 삭제를 하면서 뭔가를 덧붙일 정도로 삭제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삭제냐 삭제 라미네이트냐를 결정하는 거는 환자분의 치아의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치과에 오셔서 요거를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냥 정말 나는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할 거예요. 뭐 삭제 절대 하기 싫어요. 이렇게는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진단을 하고 원장님과 혹은 치과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삭제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삭제를 하거나 혹은 무삭제를 할 수 있으면 무삭제를 결정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무삭제라고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상식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삭제 혹은 얇은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얇기 때문에 깨지지 않느냐, 잘 깨질 것 같다.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데요. 기본적으로 치아에 얇게 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깨짐에는 취약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좀 예시를 제가 좀 들어볼 건데요. 저희가 핸드폰 액정에 그 얇은 필름을 저희가 붙여가지고 핸드폰에 액정을 좀 보호하잖아요. 그 얇은 필름이 무조건 다 깨지거나 뭐 벗겨지지는 않은데 그 필름 안에 약간 기포가 생기거나 혹은 이렇게 볼록 나온 면이 있으면은 뭔가 잘못 부착이 된 것이고 그 부분이 뭐 벗겨지기 쉬울 것이고 외부의 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마찬가지로 치아에 붙이는 얇은 라미네이트 자체는 깨지기 쉽기는 하지만은 정말 밀착되게 치아에 잘 부착이 된다고 하면은 치아와 거의 한 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깨지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그 얇은 라미네이트의 재료의 깨짐 강도라고 뭐 쉽게 표현을 하면은 그거는 약 400메가파스칼이라고 하거든요. 그 400메가파스칼이라는 걸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는 저희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철근 올라가는 그 적당한 두께의 그 철근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휠 때가 한 400메가파스칼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센 힘을 가해야지 얇은 라미네이트가 깨진다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그 정도의 힘을 충격을 가할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앞니에 많이 하긴 하거든요. 어금니 쪽은 잘 하지는 않고 앞니 쪽은 씹는 기능도 조금
적을 뿐더러 외부 충격에 그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위는 아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깨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라미네이트를 붙이는 치아의 외부를 범낭질이라고 하는데, 이 범낭질도 한 400메가파스칼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라미네이트 보철물의 재료적인 강도하고 그 범낭질의 원래 강도가 유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깨짐 발생이 훨씬 덜 할 거라고 많은 논문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미네이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덧대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라미네이트를 치료하는지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외소치라고 해서 선천적으로 치아 크기가 주변 치아에 비해서 좀 작게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치아 비율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좀 심미적으로 안 좋은 경우에는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미세하게 치아가 이렇게 조금 돌출됐거나 조금 기울가 있을 때 라미네이트 얇은 두께로 극복이 가능한 경우에 무삭제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충치가 있어서 이거는 뭔가를 레진이나 그런 걸로 때우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경우에는 치아 전체를 심미적으로 라미네이트를 치료를 해서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광범위하게 치아 변색이 있어서 치아 색상에 대해서 불만족이신 분들도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아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치아 사이 공간만 닫아주면 되기 때문에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통해서 하시면은 더 심미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라미네이트 때문에 깨짐 외에 다른 부작용이 없냐고 말씀하시는 질문들이 많은데요. 큰 부작용은 아직까지 제가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꼽을 수 있는 부작용 한 2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변색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아와 라미네이트가 정말 밀접하게 부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험이 좀 부족한 치과에서는 이렇게 접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면은 그 치아와 라미네이트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변색이 발생하거나 충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라미네이트는 치아를 깎고 그런 것보다는 접착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그런 라미네이트 하는 치과에 가시면은 변색은 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라미네이트 때문에 잇몸이 좀 눌려서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요거는 치아의 경계면과 보철물의 경계면을 정확하게 재단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만들어 오지 못해서 생기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하게 섬세하게 치료 과정을 진행하면은 그런 부작용도 줄일 수 있을 거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보철물을 치료하시면은 치과 내원하셔서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체크를 통해서 관리를 받으시면은 잇몸이 붓는 그런 부작용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꿀팁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